자, 얘들아 안녕? 선생님이 다시 돌아왔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 거는 너희들이 다음 주에도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한번 찍어보았다 이 말이야. 선생님이 너희들 안 오는 동안 이제 2학기 때 어떻게 사회 수업을 할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려주도록 할게. 우선은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수행평가지. 그래서 수행평가를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거야.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항상 풀고 있는 이 학습지, 이 유인물, 프린트를 너희들 매 수업 시간마다 끝나면은 선생님이 검사하는 방향으로 할 거야. 1학기 때는 그걸 한 방에 다 걷어가지고 채점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수업 시간마다 짜잘짜잘하게 빈칸에 있는 내용 정도는 적어도 꼭꼭 다 채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학습지 정리, 그것이 첫 번째 수행평가고, 두 번째는 바로 학습 마인드맵 작성이야. 저번 학기 때는 우리가 이제 국가기관 상징 만들기 이런 걸 했었는데, 우리가 이번 2학기 때는 너희들이 한번 공부하는 습관도 길러보고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2회고사, 기말고사 대비해가지고 미리 한번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복습해보자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학습 마인드맵 작성이라는 것을 한번 정해보았어. 이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 너희들이 범위는 당연히 이 7단원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파트가 될 것이고, 이 하나의 대단원을 너희들이 한 장의 A4 용지에다가 압축적으로 표현해내면 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구 변화, 인구 문제 중에서도 중단원 3개가 있었지. 첫 번째 인구 분포, 두 번째 인구 이동, 세 번째 인구 문제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 3개의 대주제를 바탕으로 너희가 여기 프린트 보면 다 나와 있을 거야. 중주제, 소주제. 그래서 대, 중, 소로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마인드맵을 작성하면 된다 이거야. 정말 쉽지? 그래서 우리가 수행평가를 너희가 언제 다시 학교에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또 난리가 나고 있지? 언제 다시 학교에 나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학교에 나온다면 학교에 나오는 즉시 거의 일주일 내에 바로 본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이번 역시는 이건 오픈북으로 할까 말까? 그거는 너희들이 학교 오면은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한번 우리가 수업을 다시 해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인구,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몰려 살고 있는지 인구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았어. 그래서 우리가 막 지구해가지고 미도, 북위 20도, 40도 선에서 북방구에서 아시아, 유럽 등지에서 아메리카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의 우리나라와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도권, 그리고 뭐 저기 동남쪽에 이제 호남 평야 지역, 그리고 지금은 여기 남동 임해 공업 지역,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구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하게 되는지 인구 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야. 오늘은 간단해. 바로 여기 이 프린트만 하면은 오늘 수업 끝이야. 그래서 세계의 인구 이동의 의미와 유형, 인구의 국제 이동, 인구의 국내 이동까지 해가지고 오늘 수업을 끝내보도록 하자. 알겠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수업은 인구 이동의 의미와 유형, 그리고 인구의 국제 이동, 어떻게 인구가 국제 이동을 하는지, 인구의 국제 이동 모습, 그리고 인구의 국내 이동까지 이렇게 크게 하나, 둘, 세 동의로 나눠서 오늘 수업을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럼 첫 번째 인구 이동의 의미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자 얘들아, 그럼 너희들 인구 이동이 무슨 뜻인 것 같아? 너무 간단한 말이지? 뭐겠어, 이동하는 거, 움직인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인구가 어떤 한 지역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옮겨가는 것. 너무 직관적인 말이어서 선생님이 이걸 쓰는 것 자체도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그냥 한번 써보도록 할게. 선생님 이거 글 쓰는 거 연습도 할 겸. 자, 그러면 인구 이동의 의미는 알겠어. 인구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래. 자, 그렇다면 인구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이동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이 존재할 텐데 말이야. 이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인구 이동의 요인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 자, 첫 번째는 바로 인구 이동의 요인 중에서 첫 번째는 흡인 요인. 흡인 요인.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배출 요인이 있어. 우리 여기 프린트에도 다 나와 있지?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들어갈 말은 배출 요인이야. 이거 반대로 썼네? 그래, 그냥 이렇게 너희들이 알아만 둬. 그래서 이 흡인 요인은 무엇이냐? 흡인 요인은 어떤 한 지역에서 인구들을 빨아들이는 요인들. 봐봐. 어떤 서울이 있고, 화천이 있다 칠까? 선생님이 군생활한 곳이야. 자, 서울과 화천이 있어. 자, 서울에는 이제 막 엄청 일자리가 많아. 일자리도 풍부해. 그리고 어떤 문화시설, 막 소극장, 어떤 다양한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져 있어. 그리고 교통도 편리해. 자, 그렇다면 이 화천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풍부하지 못한 곳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이동하게 된다 이거야. 바로 이 일자리라던가 문화시설이라던가 교통시설과 같은 것들이 다른 지역으로부터 우리 지역으로 인구를 빨아들이는 흡인 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더 풍부한 일자리, 많은 일자리, 너희들이 돈 쉽게 벌 수 있어. 풍부한 일자리, 그리고 어떤 문화시설, 우리들이 어떤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지낼 만한, 너희도 막 봐봐, PC방 한 곳도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 아니면 PC방이 좀 많은 곳에서 살고 싶어? PC방 많은 곳에서 살고 싶잖아.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고. PC방도 다 문 닫고, PC방이 많은 곳. 그리고 너네 노래방 좋아하나? 노래방 없는 데서 살고 싶어? 노래방 있는 데서 살고 싶어? 아니, 친구들이랑 만나면은 뭘 해야 되는데 할 게 없네? 그냥 뛰어노는 게 전부에 막 소금 돌리게 하고. 근데 이제 노래방 있으면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점심 딱 맛있게 먹고, 딱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서 소화도 시키고, 딱 그럴 수 있는 거잖아.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들의 풍부한 문화시설, 여가시설, 문화 여가시설 등이 풍부하고, 그리고 교통이 편리해야 되겠지? 선생님은 딴 건 몰라도 난 진짜 교통은 편리해야 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좋은 교통, 편리한 교통 여건.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사는데 너희들 바로 집 뒷마당에 막 쓰레기장이 있어. 아니면 막 이렇게 쓰레기 소각장. 뭐만 하면 문만 열어놨다 하면 그냥 쓰레기 태운 냄새가 집안에 싹 다 들어오고. 그런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고 싶을까? 가구쟁은 그런 데서 살고 싶지는 않겠지. 그래서 좀 더 이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찾아가는. 그래서 흡인 요인 중에는 우리 동네가 뭔가 막 공터도 있고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쾌적한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이 바로 다른 지역에서부터 인구를 빨아들이는, 인구를 끌어들이는 흡인 요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인구를 흡수한다. 인구를 이렇게 빨아들여. 자, 그렇다면 이제 배출 요인은 무엇일까? 우리가 흡인 요인이 인구가 끌어들인다 했으면 배출 요인은 말 그대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인구 하고 이렇게 인구를 뱉어내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진짜로 침 안 뱉었어?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이 배출 요인은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요인들, 이런 것들에 약간 반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어떤 적은 일자리, 돈도 못 벌어. 막 임금도 엄청 싸. 그냥 뭐 최저임금도 안 준대. 막 적은 일자리, 그리고 적은 문화여가 시설, 어떤 부족한 문화여가 시설. 영화 한 편 보려고 하니까 막 이번에 새로 나온 영화 뭐 있어? 다만 악에서 구하소. 그 영화 한 편 딱 보려고 극장 갔는데 싹 다 매진이야. 좌석이 없대. 좌석 알고 보니까 막 20석밖에 없어, 극장에. 막 그런 거. 사람들이 굉장히 좀 뭔가 문화생활 이런 게 좀 부족하게 이루어지겠지. 우리 인간의 니즈 중에서는, 인간의 욕구 중에서는 막 수면욕, 식욕 이런 것도 있는데, 좀 더 남들과 다른 어떤 고상하고 우아한 인간이 만들어낸 삶의 양식인 문화를 한번 즐기고 싶은 욕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너무 진짜 꼰대 같았다. 아무튼 자, 적은 문화 여건 시설, 그리고 불편한 버스가 막 2시간에 한 대씩 와. 선생님 그 강원고등학교 앞에 갔던 것처럼. 그때 너무 무서웠었어. 버스가 없어, 정류장에. 언제 온다는 표시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교통여건, 그리고 어떤 이제 좀 낙후된 주거 환경. 네, 주거 환경. 혹시 여기서 영화 기생충 본 사람 있나? 기생충에서 그 송강호 가족이 사는 그 집안, 막 비만 쏟아졌다 하면 그냥 변기가 역류해가지고 뿡뿡뿡뿡 막 이러면서 변기통이 분수돼가지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좀 낙후된 주거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나가고 싶어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사람들의 인구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 꼭 기억해 주길 바래. 그래서 배출 요인은 인구를 밖으로 내보내. 어떤 단어가 좋을까? 인구를 아니, 인구를 방출? 그래, 방출이라 하자.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인구 이동의 요인까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 잘 알겠어? 좋아.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인구 이동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이거는 뭐 칠판도 지울 겸 잠깐 여기서 끊었다 가자. 자, 얘들아, 이제 우리 한번 인구 이동의 유형, 인구 이동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인구 이동의 유형 역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첫 번째, 범위에 따라서. 그리고 두 번째, 동기에 따라서 무엇이 인구를 이동시키는가. 그리고 세 번째, 기간에 따라서 얼마나 인구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식으로 우리가 세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거야. 첫 번째, 범위로 한번 나눠보면은, 자, 범위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 자,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인구 이동, 그것을 바로 국내 이동이라 그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동. 인구 이동의 범위가 한 나라에 한정돼 있어. 그리고 이제 인구 이동이 나라와 나라 간에, 나라 내부가 아니라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이동이 일어나는 국제 이동이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국내 이동은 우리가, 너는 무슨 예를 들면은 명절날, 명절날 우리가 할머니 댁 할아버지 댁 방문하는 큰 집 가는 것처럼 어떤 명절 또는 이사를 가. 아버지 직장이 이제 서울에서 저기 경기도로 직장이 옮겨져 가지고 경기도까지 가. 아버지 직장이 포항에서 이제 거제도로 옮겨져서 거제도로 가. 이런 식으로 어떤 한 가족이 이사 가는 거, 국내로 이사 가는 거, 그런 거 생각하면 되고, 아니면은 국내 여행? 여행? 그리고 유학? 국내 유학? 독립? 취업? 국내 취업? 하는 케이스, 이런 경우들을 생각하면 되고, 국제 이동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해외여행 가는 거지. 아니면 이제 이민을 가. 해외 이민. 이제 한반도의 우리 대한민국 국토 내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대. 호주로 이민을 간대. 해외 이민이라든가. 돈 벌러 가는 거지. 아니면 해외여행? 이런 것들, 어떤 국가와 국가 간에,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일본으로, 중국에서 러시아로 가는 식의 이동을 우리가 국제 이동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면 될 거야. 너무 간단하지 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냥 와닿는 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거는 볼 때 너희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인구 이동의 유형, 그리고 범위, 동기, 기간, 범위는 국내 이동, 국제 이동, 그리고 동기는 이제부터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자, 동기. 왜 인구 이동을 하게 되는지. 그렇다면 내가 진짜 가고 싶어서 하는 이동이 있는가 하면은 가기 싫은데 강제로 가게 되는 그런 이동이 있잖아. 자,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야. 그래서 우선 내가 자발적으로 가. 자발적 이동. 나 이제 딴 데로 이동해야겠다. 나 이동하고 싶어. 라는 식으로 하면서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게 있는가 하면은, 난 가기 싫은데 제3자가, 타인이 야, 니 가. 안 가면 알지? 라는 식으로 거의 협박 비슷한 방식으로 인구가 이동하게 되는, 너희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강제적 이동이 있어. 그래서 이 자발적 이동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야.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나왔단 말이야. 상계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자, 이제 선생님이 수능을 봤어. 선생님은 수능이야. 정시로 대학 갔어. 왜냐면 수시에서 다 울킬당해가지고, 그놈의 사범대가 뭐라고 말이야. 아무튼 정시로 이렇게 수능을 쳐가지고
강원대학교에 합격을 했네. 강원대학교 사범장 일반 사회교육과에 붙었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내가 서울 생활에서 이제 춘천에 강원대학교 기숙사로 이동하게 되는 거. 다 선생님이 원해서 한 거잖아. 선생님 부모님이 아들 걸로 가 라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야 너 강원대학교 가 라고 해서 간 것도 아니고, 선생님은 순수하게 사범대를 가고 싶어가지고 내 의지로,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강원대학교로 온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발적 이동은 말 그대로 내가 원해서 움직이는 거. 나는 이동. 그리고 강제적 이동은 또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인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어떤 조사를 했지? 토지조사 사업을 막 벌였잖아. 그때 결국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무지했던 우리 양민들은, 우리 민초들은 대대로 갖고 온 땅을 총칼 앞에서 빼앗기고 우리 정동 고향을 따서 만주벌 판으로 또는 일본으로. 그 사람들이 원해서 간 건 절대 아니지. 그리고 우리 조선 위안부 문제, 위안부 같은 경우도 일본 애들이 전쟁터에 강제적으로 착출해가지고 끌고 간 거. 그리고 너네 혹시 영화 군함도 본 적 있어? 군함도? 그 송중기랑 막 이렇게 황정민 나와가지고 막 했던 거 있잖아. 군함도 일본 애들이 결국 자신들의 병창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군사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조선인 노동자들을 그 섬으로, 태평양 섬으로 강제로 끌고 갔었던 거.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진짜로 원해서 갔던 건 아니지. 결단코 절대로 강제적으로 일본의 어떤 회유, 아니면 그 당시에 속임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이동한 거야. 그리고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 이건 나중에 너네 정치와 법 선택하면 알게 될 거고. 그래서 강제적 이동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들의 이주,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이주, 또는 아프리카 흑인들 노예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미국인들은, 그 당시에 아메리카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경작하기 위해서 노동력이 필요했었어. 그 노동력을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자신들의 땅으로 강제적으로 이주시킴으로써 노동력을 충당을 했었다 이 말이지. 또는 원래 아메리카의 원주민이 누구였지? 인디언들이지. 인디언들은 미국인들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오고 나서 뭐 계속 쫓기고 서쪽으로 이동하게 됐다 그래. 과연 그 사람들이 원해서 갔던 걸까? 절대 아니겠지. 그래서 바로 어떤 흑인 노예들의 아메리카 이주, 이런 것들이 강제적 이동이다 라고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될 거야.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지. 얼마나 인구 이동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일시적이냐, 일시적 이동이냐, 그냥 잠깐 갔다 오는 거, 잠깐 이런 식으로 잠깐 짧게 갔다 오는 거, 그것을 바로 우리 일시적 이동이라 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가서 그냥 눌러 앉아서 사는 거지. 바로 영구적 이동이다. 일시적 이동,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행 가는 거 있잖아. 막 친구들끼리 여름방학 때 아니면 겨울방학 때 대학생들 막 그럴 때 일시적으로 유럽에 가서 한 달 살다 와. 아니면 제주도 가서 이렇게 게스트하우스 체험하고 와. 아니면 저기 강원도 어떤 동해 바닷가 놀러 가. 이런 식으로 어떤 휴가 바캉스를 보내는, 바캉스 뭐 여행 아니면 출퇴근, 통학, 그리고 명절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추석이나 설날 민족 대명절 때 할머니 할아버지 댁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잖아. 그치? 그랬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일시적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내 원래 주거지로 돌아오는 거, 일시적 이동 생각하면 되고, 영구적 이동은 이제 아주 가는 거야. 그래서 영원히 뭐 이사를 간다든가 아니면 이민을 간다든가, 우리 이사 갔다가 다시 내 살던 집으로 돌아오진 않잖아. 일반적으로,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일시적으로, 영구적으로 이제 아주 그냥 그 동네에서 눌러 앉아서 그 동네에 정착해서 사는 거, 영구적 이동까지 너희들이 잘 생각해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중에 지금 이거 시험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고등학교 가야지 우리. 그러니까 뭐 너네가 어디를 가든 그건 다 너희들의 선택인데 너희들이 가고 싶은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을 중학교 졸업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실업계 가고 싶은 사람은 실업계 가고 고등학교 진학 안 할 사람은 고등학교 진학 안 하고 인문계 가고 싶은 사람은 인문계 가고. 근데 이 인문계가 결국 문제잖아. 우리 경제 언제나 자원은 한정돼 있지.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 데 비해서 인문계 고등학교 역시 희소한 자원이 될 거야. 그리고 그 희소한 자원을 쟁취하는 방법은 경쟁이겠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전형적인 경쟁은 시험인 거고. 그래서 너희들이 시험 성적 잘 받아가지고 인문계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인문계 못 가는 그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어 얘들아. 너희는 할 수 있어. 알겠지? 화이팅! 자,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 막 다양한 사례를 주겠지 선생님이. 막 철수는, 아니 응구는, 지인이는, 성래는, 종엽이는, 동이는, 현철이는 여행을 맞아서 여름방학을 맞아서 여행을 갔다. 이것은 일시적 이동인가 아닌가? 아니면 다음 중 강제적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스스로 독일로 떠난 응구, 다른 사람의 협박을 이기지 못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종엽이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문제 어떤 사례를 주면은 너희들이 이게 이 이동이구나 라는 거 알아낼 수 있어야겠지. 정말 쉬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 지금 알려줬어. 자, 그럼 지금 인구 이동의 유행까지 우리가 해봤으니까 이제 남은 거 인구의 국제 이동이랑 국내 이동이야. 이거는 그냥 많진 않고 아까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정도일 테니까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가자. 자, 얘들아, 그럼 이제 우리 인구의 국제 이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프린트 보면서 같이 해보면 돼. 자, 프린트에 인구의 국제 이동 첫 번째로 우리 과거 옛날에는 어떤 방식의 국제 이동이 이루어졌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아메리카 대륙 이야기가 나와있지. 어떤 신항로를 개척 이후 신항로가 개척된 이후에 유럽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아프리카 흑인들 역시 유럽인들에 의해서 이곳으로 강제로 끌려가게 되었지. 자, 콜럼버스가 발견한 이 대륙의 이름은 무엇일까? 빰빰. 바로 아메리카지. 그래서 유럽인이라던가 아프리카 흑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강제적으로 이주되었어. 흑인들이 강제적으로 이주한 거야. 말이 너무 꼬였다. 유럽인들은 자발적으로 이동한 거겠지.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아메리카로의 이주. 한 이렇게만 기억해놔. 알겠지? 그냥 이거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보여주는 거니까. 아메리카 이주, 과거에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느냐? 영국의 청교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기존의 영국 종교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었나봐. 그래서 본가에서는 계속 핍박받고 억압받고 탄압받으니까 야씨 더러워서 못 살겠다. 그냥 내가 또 새로운 땅으로 가야지 하고 이 사람들 역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게 되었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 외에 경제적 목적으로 과거 중국이 못 살 때 중국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동남아시아로 이주하게 되었다라는 거 너희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오늘날에는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거야. 자, 우리 돈 보고 가는 거 바로 경제적 이동이 있겠지. 경제적 이동. 그냥 내가 이제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뭔가 비전이 없다. 이렇게 된 거 그냥 미국 가서 달러 받고 달러를 받으면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선진국, 서부 유럽 또는 미국 같은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경제적 이동이 있대. 그래서 보통 이 경제적 이동은 어떤 아시아,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등지의 어떤 개발도상국에서 다음부터는 이거 개도국이라고 적을게. 개발도상국에서 어떤 서유럽, 북아메리카와 같은 어떤 선진국으로 이주를 한다. 선진국으로 이동을 한다 이거지.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제적 이동이 아니라 정치적 이동이 있는데 이건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 자, 너희들 한번 선생님이 단어를 말해볼 테니까 생각나는 걸 얘기해봐.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 예멘, 쿠웨이트, 파키스탄, 가나 이런 얘기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 뭔가 못 사는 나라, 후진국, 가나, 아니지, 그래. 이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들이 흔히 뉴스에서 요즘에 많이 떠들썩하지.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그러들었는데 옛날에는 엄청 떠들썩했지. 바로 어떤 핍박받아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너는 우리와 어울릴 자격도 없는 놈이야 이러면서 총으로 쏴 죽이고 강제적으로 노동을 시키고. 없어져야 될 텐데 아직 인류가 갈 길은 멀었어. 바로 난민들이지. 이 난민은 어떤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탄압을 피해서 자신의 본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사람들, 어떤 핍박과 탄압을 피해 이동하는 사람들을 우리 난민이라고 불러. 우리나라도 그래서 옛날에 막 한창 제주도에 난민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야기가 많았었잖아. 물론 그 판단은 결국 나란히라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 난민의 이동, 어떤 민족적인 탄압, 집시,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그냥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모습을 생각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곳에 더 있다가는 진짜 총 맞을 수도 있어. 너네가 그 영상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지. 갑자기 이렇게 터번 둘러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사람 이렇게 무릎 꿇려놓고 총으로 쏜다든가 칼로 그냥 그런 끔찍한 장면들, 그런 것들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이유에서 정치적 이동이 나타나는 모습도 너희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너희들은 난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도 내 생각은 밝히지 않을 거야.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때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인구의 국내 이동도 한번 알아볼 건데, 여기다가 적을게. 저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좀만 서로를 조금만 이해해주면 될 텐데. 생각 다를 수도 있지. 그게 죽을 짓이야? 탄압받을 짓도 아닌데. 자, 그래서 인구의 국내 이동. 우리는 이거 보통은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동하는 거. 한 국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한 국가 땅덩어리 내부에서 이동하는 건데, 보통 경제적 이동이 대부분이다. 보통 경제적 이동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프린트 보면은 이동 유형에 어떤 개발도상국, 개도국, 그리고 선진국,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어떤 도시와 촌락을 떠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일자리가 있는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인 이촌향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촌향도 현상. 여기까지 한번 좀 당겨볼까? 그래서 이 이촌향도 현상은 촌락을 떠나서 촌락을 떠나 도시로 이동한다. 도시로 이동하는 것을 이촌향도 현상이라고 불러. 자, 그럼 선진국에서는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현상은 무엇일까? 뭘까, 얘들아? 바로 이거는 빈칸이니까 다른 거 써줄게. 역도시화 현상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도시화라는 얘기는 다들 들어봤을 거야. 점차 이제 사람들이 몰려지면서 어떤 도시의 모습을 띈다. 이 역도시화 현상은 도시를 떠나는 거지. 오히려 사람들이 촌락으로 이동하게 되는 현상이야.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도시에 있는 인구가 밖으로 유출되는 거다라고 너희들이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느냐? 왜 선진국에서는 이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래서 일단 역도시화 현상은 도시를 떠나 촌락으로 이동하는 것.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역도시화 현상은 왜 발생하느냐 하면은, 자, 사람들이 이때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다 도시로 이동해, 도시화 때문에. 그러면 이제 도시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결과 굉장히 어떤 도시가 많은 문제점을 갖게 되는 거지. 자동차 매연은 엄청나지, 사람들이 내뿜어내는 그 생활 폐기물은 또 엄청난 양이지, 공기는 안 좋지, 사람들은 많지, 복잡하지, 교통은 엄청 교통체증 장난 아니지, 짜증나지 막.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에서는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좀 생활 수준이 좋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야, 언제까지 이렇게 답답한 닭장 같은 도시에서 살 필요가 있냐? 그냥 나는 도시 주변에, 도시 근교의 한적한 지역에 가서 거기서 나만의 작은 별장 하나 지어놓고 편안하게 지내야지, 여유롭게 살아야지 라는 식의 역도시화 현상, 오히려 과밀화된 어떤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도시를 떠나서 한적하고 여유 있는 촌락으로 이동하는 역도시화 현상이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국내 이동의 유형이다 라고 너희들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구 이동의 의미와 유형, 인구의 국제 이동, 인구의 국내 이동 한번 알아보았고, 확인하기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얘들아 보자. 1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뭘까? 가로 1번, 무엇이란 인구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것이다. 인구 이동이겠지? 좋아. 그리고 괄호 2번, 인구 이동의 유형은 이동, 무엇에 따라 국제 이동과 국내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뭘까? 바로 이동 범위지. 그리고 괄호 3번, 신항로 개척 이후 많은 유럽인은 많은 유럽이냐? 신항로가 개척되자 이제 많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등지로 이동했다 이 말이야. 좀 더 새로운 삶터를 찾아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자, 그리고 2번, 다음 글에 밑줄 친 이것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이것은 인구를 끌어들여 머무르게 하는 요인으로 높은 임금, 풍부한 일자리, 쾌적한 주거환경, 다양한 교육문화, 의료시설 등이 있다. 이 요인을 뭐라고 불렀을까? 흡인 요인, 배출 요인, 둘 중 어떤 거야? 인구를 끌어들이는, 바로 인구를 흡수하는, 빨아들이는 흡인 요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흡인 요인 써두고, 자, 이제 3번, 다음 내용을 읽고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하시오. 괄호 1번, 오늘날 인구의 국제 이동은 경제적 목적이 대부분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한다. OX. 오지. 맞지? 자, 그리고 괄호 2번,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등지에서 민족 탄압, 내전, 분쟁 등으로 발생하는 인구 이동은 경제적 이동에 해당한다. 이게 경제적 이동이야? 경제적 이동은 너희들이 생각할 때 돈을 벌러 가는, 좀 더 여유 있는 생활, 그러니까 쉽게 돈 벌러 가는 이동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민족 탄압, 내전, 분쟁 등을 패서 지금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 힘든데 막 돈 벌러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겠어? 굉장히 이거는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치, 어떤 권력을 둘러싼, 사회적 희소 가치를 둘러싼 사람들 간의 어떤 싸움, 이런 걸 생각하면 돼. 그래서 경제적 이동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정치적 이동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서 괄호 2번은 X지. 자, 마지막 괄호 3번, 인구의 국내 이동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이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맞을까 틀릴까? 맞지. 그래서 인구 국내 이동은 우리가 보통 흔히 국가 내부에서 민족 탄압이라던가 이런 게 발생하지는 않잖아. 웬만하면은 국가와 국가 간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도시에서 시골로 이동하는 경제적 이동이 대부분이라는 것 너희들이 꼭 기억해 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 자, 모두 고생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보자. 코로나 조심하고 마스크 잘 쓰고